예, 안녕하세요. 전영호입니다. 이제 4강부터 9강까지는 경제적인 거시적 관점에서 경제 이야기, 경제 이론들을 조금 설명드릴 건데, 일단 4강에는 좀 특이하게 반도체 슈퍼사이클에 대해서 좀 넣었습니다. 5강, 6강, 7강, 8강, 9강 같은 경우에는 그냥 좀 거시적인 관점에서의 경제 이야기인데, 4강에는 특정 분야, 반도체 분야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그 이유는 이제 최근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굉장히 많이 떨어졌죠. 코스피, 코스닥 하락세의 주된 원인이기도 했고, 외국인 매도세를 주축으로 해가지고, 굉장히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시가총액을 자랑하고, 가장 많은 개인이 매수하고 있는 종목이 빠지면서 이런 것들의 우려를 좀 증폭시키고 있어서 반도체 이야기를 좀 먼저 가져왔습니다. 일단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더 떨어지나요? 라는 물음에는 당장은 그렇다라고밖에 말씀드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일단 CLSA나 모건스탠리 등이 비중을 축소해야 되는 언더퍼폼의 의견을 제시를 했고, 그 이유로는 반도체 사이클이 하향 국면에 접어들었다라고 합니다. 디램이나 낸드 플래시 가격이 떨어지면서 앞으로의 그 반도체 생산하는 회사의 매출이 줄어들 거다. 가격 제품 단가가 떨어지니까 거기에 이제 떨어질 거다.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2년에서 3년 정도마다 이렇게 돈다고 해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하향 국면에 들어갈 거다라고 하는데, 우리 차트 주가랑 똑같습니다. 화이트보드를 잠시 쓰면 우리 차트 주가가 이렇게 하면서 우상향을 그리듯이 반도체 사이클도 이런 하향 국면과 상승 국면이 있어요. 이 슈퍼 사이클을 그리면서 결국에는 우상향하면서 이때 동안 왔었는데, 인플레이션도 있었고요. 가격 이제 물가 상승률에 따라서 계속해서 가격은 비싸졌는데, 지금은 이제 하향 국면에 접어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는데, 일단 이번 급락의 이유에 대해서 조금 더 알면 좋겠다. 알면은 멘탈을 더 잡을 수 있겠다라고 해서 일단 4강으로 빠르게 넣었고요. 일단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의 이 패닉셀이 생각보다 더 강하게 나오고 있었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증권사 레포트도 사실 기업들의 눈치 보기로 막 쏟아져 나온 것도 아니고 거의 매수 의견이나 저가 매수의 기회다 이런 식으로 뉴스가 많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을 굉장히 많이 팔고 나갔고, 거기에 덩달아 개인도 이제 매도를 하는 상황에 이르면서 패닉셀이 나왔는데, 이 급락의 교육이라는 게 어느 정도 작용을 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우리가 위기가 한 번 있었죠. 팬데믹 때. 바로 1년 전이었고, 그리고 그 이후로 상승이 나오면서 굉장히 많은 그 개인 투자자들이 계좌를 개설했고 신규로 투자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주린이들이 많다는 거죠. 이 주린이들이 이 급락을 한번 봤기 때문에 떨어질 때 떨어지는 칼날에 대면 안 된다는 걸 학습을 했어요. 그래서 당장이 하락에 받쳐서 버텨야겠다라기보다는 다시 올라올 때까지는 뺐다가 다시 들어와야겠다라고, 그러니까 지금은 추가 매수해서 평단을 낮추기보다는 한 발짝 물러섰다가 나중에 올라올 때 타도 늦지 않다는 걸 어느 정도 교육을 한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빠질 때 오히려 더 빠지고 오를 때는 한꺼번에 오르고 이런 변동성이 더 커지는 이런 시장이 된 것 같고요. 일단 외국인 매도에는 이 외국인들이 팔고 나갈 때 반도체 사이클이 하향 국면에 들어서서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팔아야겠다에만 국한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인텔이나 뭐 AMD 같은 경우에 그렇게 크게 빠지진 않았고, 마이크로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좀 빠졌지만 이 환율 상승에도 어느 정도 영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1강 전통적인 투자법 설명을 드릴 때는 이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위안화가 굉장히 지키고 있어서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도 원화가 굉장히 지지를 받고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최근에 이 원화 가치가 굉장히 훼손이 되고 있어요. 그 이유로는
코로나 확진자가 굉장히 너무 증가하고 있고요. 백신 부족으로 인해서 원래는 이제 중국과 우리가 비슷비슷하게 가고 있었는데 최근에는 조금 이게 디커플링 현상이 일어나고 있어요. 디커플링이라기보다는 위안화의 그 지지의 수혜를 좀 받지 못하고 있어요. 그 수혜라고 해야 될지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같이 가던 게 같이 가지 않는다는 게 이 코로나 확진자 증가로 우리나라가 최근에 뭐 계속해서 2,000명도 넘어가고 있어가지고 여기에 원화가 좀 싸지고 거기에 대한 외국인 매도세도 한몫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당장에 빠지는 일단 외국인 수급이 대형주에 몰려 있었기 때문에 대형주로 다시 들어오려면은 이 반도체 하향 국면도 국면이지만 이 코로나 진정도 어느 정도 살펴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들고,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이제 8월부터 저도 코로나 백신 이제 예약을 했는데, 8월, 9월, 10월 좀 빠르게 접종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그 기간 동안은 좀 힘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그 정도의 기간에서 다시 반등이 나올 거다라는 것도 어느 정도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미중 갈등도 하나 있는데요. 위안화랑 달라서 빠지는 것도 있지만 위안화도 어느 정도는 지금 약세로 돌아서는 게 미중 갈등으로 다시 미국이 중국 때리기를 좀 하고 있어요. 미중 갈등에 대해서는 6강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다뤄드릴 텐데 최근에 미국의 부채가 너무 증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 해결 루트로 미국이 중국 때리기를 조금 더 강행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이고 거기에 대한 환율 상승이 외국인 매도를 부추기고 있는 게 아닌가. 거기에 모건 스탠리 CLSA의 반도체 삼성전자 하이닉스 비중 줄여라 팔아라가 먼저인지 이 미중 갈등과 환율 상승이 먼저인지 무엇이 먼저라고 판단을 할 수는 없지만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해서 외국인 매도세를 이끌어내고 있고 거기에 우리 개미들은 다치지 않고 오히려 한 발 물러서는 모습을 좀 보이는 것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반도체만 집중해서 보자면은 디램과 낸드 가격 하향을 일단 레포트에서 많이 담고 있는데 여기서는 의견이 분분하지만 일단 당장 가격이 떨어지는 거는 조금 불가피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우리가 그 디램 같은 경우에 이 뭐 DDR4, DDR5 같은 경우는 알 필요가 없지만 그 반도체의 세대 교체가 일어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전에 있던 것들이 재고가 쌓이고 새로운 것들을 기다리고 있어서 그 새 신제품이 나오기 전까지는 이전 게 재고가 증가하고 가격을 하락할 수밖에 없는 게 좀 불가피한 상황이긴 합니다. 하지만 새로운 것들이 나오면은 그 새로운 것들이 이제 팔리기 시작하면서 다시 올라가기는 하겠죠. 그 대형주 숨고르기 이것도 하나 눈여겨볼 게 중소형주보다는 대형주 중심으로 코스피 코스닥을 끌어올렸고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그 수급 균형을 맞춘다는 것에서는 우리 시장이 부정적인 영향보다는 긍정적인 영향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 3, 4분기까지는 어느 정도 확실하게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가 강력한 반등으로 일어날 확률보다는 좀 부진한 횡보라든지 아니면은 가격 조정이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일단은 그 해지 투자와 그리고 다른 곳으로 좀 눈길을 돌려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당장의 대응 또한 빠르게 물타기를 한다기보다는 조금 더 비중이나 분산 투자를 하고 그 다른 안전자산에서 수익을 거둬와서 물타기를 좀 천천히 한다든지 아니면은 위험자산의 수익으로 안전자산의 수익으로 지금의 손실 나는 그 뭐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아니면 반도체주들의 비중을 축소하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게 좀 말이 제가 좀 꼬여가지고 어려웠는데 일단 당장의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고 물으면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 것 같습니다. 일단 당장은 3, 4분기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의 눌림입니다. 그거를 우리가 항상 단기적인 투자만 하는 게 아니고 처음에는 항상
장기적인 투자 관점에서 우리가 접근을 하면서 시작을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잊어버리는 게 최선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일단 묻어둬라라는 의견이죠. 관리가 어렵다면은 잊어버리거나 묻어두는 게 최선이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아니면은 이전부터 포트 관리를 하셔가지고 안전자산과 위험자산을 같이 들고 있다. 또는 지금 시장에서도 오르는 섹터를 들고 있다. 라고 한다면은 이 섹터에 집중을 하시고 안전자산에 집중을 좀 더 하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여기서 수익이 나오잖아요. 만약에 청산을 해서 수익이 나온다면은 당장 급하게 떨어지는 거에 추가 매수를 하시기보다는 손실 난 만큼 수익 난 것에서 서로 팔고 하면서 이 위험한 거에 대해서 비중 축소 의견을 드립니다. 우리가 떨어질 거를 알고 있으면은 떨어지는 게 그렇게 무섭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겨울까지는 잊어버리는 게 최선, 묻어둘 수도 있겠고요. 조금 더 대응을 유동성 있게 하실 수 있는 분들은 비중 축소를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4강에서는 반도체 이야기를 조금 했는데 앞으로는 조금 더 재미있는 이야기들도 많을 거고 유익한 이야기도 많을 거예요. 오늘 시간에는 좀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고 앞으로 이게 어떻게 될 거냐라는 것에 대해서 제 주관적인 의견을 달아서 4강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